안녕하십니까, 추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실력 쌓기죠. 그죠? 자, 10문제 있는데요. 풀어보셨을 거라 믿고 선생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교재 106페이지서부터 10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자, 1번 문제 나와라. 자, 1번 볼까요? 자, 두어는 직선 L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때 직선 L의 방정식은 그랬죠? L의 방정식 구하여라. 자, 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원이 보이는데요. 자, 먼저 왼쪽 원 한번 볼까요? 왼쪽 원은 지금 현재 중심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중심이 바로 괄호 안이 0 되는 값들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1이고요. 자, 반지름 얼마가 될까요? 여기죠? 1의 제곱이니까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또 하나. 자, 오른쪽의 원입니다. 오른쪽의 원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2,5이고 역시 반지름은 똑같이 동일한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래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짜리? 1짜리다. 이런 뜻이고요. 자,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요 놈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냐면 2,5고요. 반지름은 역시 동일한 1이 된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두 원이 직선 L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포개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직선이냐면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의 수직인 직선 하나를 뿅 그리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는 이런 직선이 있을 겁니다. 그죠? 바로 요 직선, 파란 직선을 구해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직선 구하여라. 과연 요 직선은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직선을 구할 때는요. 두 가지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요. 자, 패턴은 당연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아내든지, 그죠? 아니면 기울기하고 한 점을 찾아내면 끝내죠. 끝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요. 이 두 가지만 찾으려고 애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 바로 이 파란 직선은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은 바로 중심거리죠. 이렇게 뿅 있게 되면 이 노란 직선과 파란 직선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수직으로 만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바로 이 원의 중심도 대칭을 이룰 테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집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찾을 수 있는 것은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노란 직선은 바로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두 중점의 평균이라는 게 중점이 되겠죠. 이 원점, 두 원점의 중점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울기의 곱이 1이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서 두 원의 중심의 중점을 지난다. 오늘 왜 이렇게 버벅대죠? 중점을 지난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진 직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요 원의 중심과 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노란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노란 직선의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 증가합니다. 4. 그쵸?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돼요? 1부터 5까지 또 4 증가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 그쵸? 내가 구하려는 이 파란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y는 x 어쩌고 저쩌고면은 얘는 y는 마이너스 x 어쩌고 저쩌고겠죠?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두고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이 바로 어딜 지나야 되느냐? 바로 두 원의 중심의 중점을 지난다. 두 원의 중심의 중점. 바로 이 중점이죠? 이 중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점이 몇 콤마 몇이냐? 이 두 좌표의 평균이죠. 그러면은 X좌표의 평균은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하고 5 더하면 6이니까 0,3이 됩니다. 바로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느냐? 바로 0,3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느냐? X가 0이고 Y가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0이면 사라져버리니까 K가 바로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몇 번에 있나요? 4번에 있죠? 자,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랬죠. 밑에다 그렸어요. 선분 AB와 선분 BC가 4랍니다. AB하고 BC가 4래요. 이건 직각인 거 보니까 직각이등변삼각형이네. 각 B가 90도인 직각이등변삼각형. 그렇죠? ABC 내부에 한 점 P가 있는데요. AP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BP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제곱이 나머지 한 변, 가장 긴 변이죠? AB의 제곱과 일치한다. 이거 봐라.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정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무슨 삼각형에서 생깁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무조건 이렇게 직각이 된다는 얘기죠, 직각. 그죠? 이렇게 직각이 되게 되는 점 P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게 직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요걸 한 변으로 하는 직각이 되는 점들의 자취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 직각이 되는 점들의 자취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반원에서 나타나죠, 반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원을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반원? 여기 좀 덜 왔네. 자, 마저 그리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반원위에 있는 점들은요. 어디를 연결하건 간에 요거 지우고요.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양 끝점을 연결을 하면요.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직각이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삼각형의 내부의 한 점 P가 바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여라.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해야 되니까 바로 이 반원과 삼각형의 빗변의 교점으로부터 이렇게 뿅 돌아서 오는 요 길이를 찾아내란 얘기죠. 요게 바로 자취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취의 길이. 바로 요 길이가 얼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얘를 뭘 찾아줘야 되냐면 이 반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름 알았으니까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한 바퀴 돌면 4파이니까 요 전체가 지금 현재 2파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또 하나는 뭘 알아야 되냐면 중심각을 알아야 됩니다. 중심각. 그쵸? 중심각을 알아야 바로 요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각이 몇 도가 되느냐라는 거죠. 요 각이 몇 도냐라는 거죠.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그쵸?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점 P의 자취를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몇 도가 될까요? 몇 도가 되겠습니까?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예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하고 만나는데 얘가 원래 직각이등변삼각형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내리면 얘가 당연히 몇 도가 되겠습니까? 직각이 되겠죠? 직각. 그죠? 직각이 됩니다. 그죠? 여기도 중점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여기랑 요 길이가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반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뚝 잘려진 부분이 또 반이 되니까 4분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4파이를 4분원이니까 4로 나눈 값.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되겠죠. 파이입니다. 파이. 그죠?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았어요. 자, 2번도 할만했어. 자, 다음 3번 문제 보러 갑시다. 자,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원 C1, C2가 점 P에서 서로 외접하고 두 점 ST에서 직선 L에 접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직선 PQ가 두 원의 공통 내접선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5개의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보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선생님이 지름과 접선이라고 그랬죠. 일단 여기서는 지름은 보이지 않지만 접선들이 보입니다. 그죠? 공통 외접선도 보이고요. 공통 내접선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접점을 반드시 찍어야죠. 여기도 접점이 생겼으니까 접점은 반드시 원의 중심과 이어줘라 그랬죠. 여기에 접점이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접점이 생겼어요. 요렇게. 이쪽에도 접선이 생기는데 이건 원의 두 중심을 이은 중심거리, 요 놈하고 만나게 돼 있죠. 요런 접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성질은 먼저 오른쪽 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왼쪽 원만 있다고 생각하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으니까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오른쪽 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 원에서 생각을 하면요. 원 밖에 한 점을 요 놈이라고 생각하면 요 한 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또 접선으로 같아지죠. 그래서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가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3단론법에 의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으니까 요 세 길이는 전부 다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는 모두 쌤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질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 Q라는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볼게요.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선을 잇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점이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지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도형 원에서도 여기를 쭉 나누게 되면 이게 각의 2등분선이 되게 돼 있으니까 얘네 둘이 같게 돼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점 2개하고요. x 2개를 더하면 몇 도가 됩니까? 180도가 되죠? 이 평각이니까. 그러니까 2점 플러스 2x는 이게 180도예요. 자, 그러면 점 플러스 x는 몇 도가 될까요? 2로 나눈 거니까 90도지, 90도. 그래서 바로 여기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바로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성질을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보기에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QS, 그 다음에 QP, 그 다음에 QT, 셋이 모두 같다. 같다고 그랬죠. 그죠? 1번 맞습니다. 2번 C1, C2, C1부터 C2까지의 길이는 바로 P2의 2배와 같다. PQ의 2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2배와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2배와 같은 거는요, ST죠. 그죠? 이게 아니라 선분 ST입니다. ST. 그쵸? 자, 2번이네, 2번. 그죠? 자, 계속해서 3번 보면요. C1PQ의 각, C1PQ. Q가 어디야? 여기네. 요각이죠, 요각. 요각하고요. 그 다음에 C2PQ. 자, 요각입니다, 요각. 얘네 둘의 각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얘네 둘의 각은 서로 같다 그랬죠? C1PQ. 그 다음에 C1, C2PQ. 자, 얘네 둘은 여길 당연히 이렇게 자른 거 아닙니까? 그쵸? 잘랐어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고 그랬는데 같아지는 각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점이고요. 여기가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 x인데 뚝 잘랐거든요. 뚝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니까 요각의 크기 이건 알 수가 없네. 그쵸? 알 수가 없죠. 여기는요. 지금 알 수가 없나?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180도죠. P에서 연결을 했다고 그랬네. C1PQ. C1PQ는 지금 요각이거든요. 여기가 직각이죠. 여기도 직각이죠. 이렇게. 그죠? 접점이잖아요. 그죠? 접점에서 연결한 거니까 직각이고요. 여기도 직각이죠. 그죠? 당연히 접점이니까 직각이 되네요. 큰일 날 뻔했네. 자, 3번 맞고요. 자, 다음 4번 볼까요? C1QC2 그랬네요. C1QC2. C1QC2. 요각입니다. 요각. 요각은 90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SP의 제곱. SP 여기네요. SP는 여기를 연결한 거네. 요놈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T의 제곱. 요놈의 제곱은 바로 ST의 제곱이다. 요 길이의 제곱이다. 라고 그랬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빗변의 중점이고 여기 이루어지는 각도가 직각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5번도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3번 괜히 헤맸네.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이 두 원과 X축의 저점을 아까 PQ라고 할 때 PQ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두 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 그랬죠?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은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 우리 이렇게 생겼죠. X-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r제곱인데 x축에 접하면 어떻게 돼요? y 좌표가 반지름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y 좌표 b가 반지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 대신에 b를 이렇게 잡아 써줄 수가 있죠. 그죠? 물론 반지름 r로 써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몇 컴마 몇하고 몇 컴마 몇을 지난다? 0,1과 0,2를 지나게 돼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두 개 가르쳐 줬을까요? XY 미지수 외에 지금 AB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B 순서상 구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두 원과 X축과의 접점을 P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0,1하고 0,2를 대입해서 빨리 AB 구해내야 되겠죠. X에다가 0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일 때 1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0,1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0,1을 집어넣으면 x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 a 제곱 되죠? 음수 필요 없으니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마 b의 제곱이죠. 이놈은 b제곱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간단히 하게 되면요. a제곱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여기가 b제곱은 b제곱이 있으니까 안 되고 여기 마이너스 2b가 나오죠?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네요. 자, 다음은 0,2 집어넣어 볼게요. 0,2. 자, 0,2는요. 역시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마 b죠? 2마 b. 2마 b의 제곱 역시 b제곱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간단히 하게 되면 a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4b의 플러스 4죠. 자, 요 놈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a, b 구하러 가는 거니까 일단 a를 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빼줍니다. 빼줘요. 빼주게 되면 a제곱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여기가 2b가 되고요. 자, 1 빼기 4니까 마3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b값 나왔어요. b는 얼마냐면 2분의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a 구해야 되겠죠. a는 b 대신에 이제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죠. a 대신 b가 2분의 3이니까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둘 중에 한 군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을까? 얘가 가장 편해 보이잖아. 그치? 그럼 b 대신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a제곱은요. 자, b 대신에 2분의 3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야.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2. 이렇게 되겠죠? 만족하는 a 값도 나오네요. a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두 개의 값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식 이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a에다 풀마 루트 2인데 플러스 루트 2일 때부터 적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누구냐?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이렇게 되니까 y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이퀄 2분의 3의 제곱.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뒤엔 똑같죠. b는 변함이 없이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때 이 두 원과 x축과의 접점 그랬습니다. x축과의 접점. x축과의 접점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x축과의 접점이면 y가 0일 때 x값 구하라는 얘기죠. y가 0일 때 x값. 그러면 y가 0일 때 각각의 x의 값들을 구하기로 합니다. y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마 2분의 3의 제곱이면은 그냥 뭐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사라질 때입니다. 요놈하고 요놈이 사라질 때. 만족하는 x의 값이죠. 우변은 0 돼버리잖아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그럼 x마 루트 2의 제곱이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만족하는 x의 값이 여기서는 누구 나와요? 루트 2가 나오고요. 여기선 누구 나옵니까? x가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죠. 그때 y의 값은 0일 테니까 바로 두 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두 점의 좌표를 각각 pq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p를 이때라고 생각하면 루트 2, 0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q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2, 0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바로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선분 P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뺀 거, 2 루트 2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4번에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는 A, B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뿐이죠. 자, 4번 문제 보았고요. 자, 다음 문제는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번입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밖의 임의의 한 점 P, A, B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이상일 때 점 P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이 보이니까 원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니까 원점이 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겠죠. 원점이 0,0이라고 그랬고 반지름이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원이죠. 자, 이 임의의 한 점, 요 밖에 임의의 한 점 A, B에서 그랬어요. 그렇죠? A, B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밖의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접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쪽으로 접선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도 하나 지나갑니다. 이렇게 밑으로도 하나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이 이루어지는 각도가 바로 90도, 아니 90도래, 60도. 60도 이상일 때 점피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는. 자, 일단은 60도가 되는 곳은 정해져 있겠죠. 60도가 되는 곳은 뭐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원이. 이 원에 따라서요, 60도가 되는 점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60도가 되는 점들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면 60도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이상이 된다. 60도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면 60도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점점. 그죠? 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넓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60도보다 큰 각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점피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원밖의 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이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라는 건 어디겠어요? 바로 요 바깥이죠. 요 바깥.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점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60도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일단 안에 있는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간단히 끝났죠. 이 놈은 반지름이 1이니까 1은 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됩니까? 큰 원의 넓이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큰 원의 반지름만 찾으면 해결된다는 얘기죠. 큰 원의 반지름. 자, 큰 원의 반지름은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기가 60도라고 그랬거든요. 60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리고 원의 접점을 찾아줘야 되니까 이 놈과 이렇게 수직인 접점을 찾아서 연결을 하면요.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죠?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큰 원의 반지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길이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행히도 여기가 60도라고 했으니까 요거 반띵하게 되면 여기가 30도니까 특수각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원의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요 길이 빨간 길이가 나오게 되죠. 요 빨간 길이는 30도짜리 특수각 1대 몇 대 몇 요거죠. 1대 루트 3대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가 되게 돼 있죠. 2. 이해됐습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고요.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2죠. 2. 그쵸? 그러면 큰 원의 넓이가 얼마죠? 4파이가 되는 거죠. 4파이. 그죠? 자, 근데 있어야 될 곳은 작은 원의 바깥쪽이면서 큰 원의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4파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만큼 파이만큼을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파이? 바로 3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네요. 다음 문제. 선문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자, AB를 3대1로 내분하는, 3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 C에 대해서, 그랬죠? 이 C에 대해서 AC, BC를 지름으로 하는 두 반원을 만들었더니 그 넓이의 합이 3파이가 되었다라고 그랬네요. 그쵸? 즉,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더해서 3파이가 되었답니다. 이때 오른쪽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의 넓이, 어두운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을 뜻해요. 그죠? 큰 원에서 중간원과 작은 원의 반원들을 뺀 거죠. 그죠? 큰 반원에서 중간 반원, 작은 반원의 합을 뺐을 때의 넓이를 구해달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자, 필요한 건 당연히 반원들의 각각의 넓이를 구해주면 해결이 되는데요. 정보를 뭘 줬나요? 일단 3대2로 내분하는 점 C에 대해서.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2라고 그랬어요. 3대2. 일단은 반지름이 좀 정수가 되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요거 3이라고 잡으면 반지름이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10으로 잡는 게 낫겠죠. 그럼 정수 나타나니까. 그러면 요게 3대2면 6하고 4란 뜻이잖아. 그치? 그럼 요 반지름을 우리 3이라고 잡고요. 요 반지름을 우리 2라고 잡아봅시다. 전체 길이는 1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3대2가 됩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니까 3대2 됐죠. 그쵸? 자, 그리고 문제 다룹시다. 그 넓이의 합이, 그러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3파이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3, 3은 9파이의 반이죠? 9파이의 반.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는 4파이의 반이죠. 이렇게. 얘네 둘을 더했더니 누가 되었다 그랬냐면 3파이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요걸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얼마가 됩니까? 13파이가 되죠. 13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두 반원을 만들었더니 그 넓이의 합이 3파이가 되었다. 아이고, 이거 숫자로 쓰면 안 되겠죠? 여기 K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3K, 2K로. 그쵸? 그러면 요 놈의 제곱파이니까 여기에는 K제곱들이 다 붙어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K제곱이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
K제곱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K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는요. 요 놈이 결국은 3파이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파이 사라지고요. 파이 사라지고 K제곱은 얼마가 돼요? K제곱은 13분의 2가 역수로 곱해지면 되니까 13분의 2, 3은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바로 K제곱이 13분의 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네. 그죠? 자,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기는 좀 그래요. K 구하는 것도 좀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그러면 일단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일단은 큰 반원에서 중간 반원과 작은 반원의 합을 빼주면 되니까 큰 반원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큰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바로 5K죠. 여기까지가 반지름 아니겠습니까? 5K가 되겠죠. 자, 그러면 큰 반원의 넓이는요. 25K를 K제곱을 2로 나눈 거죠. 이게 큰 반원이에요. 중간 반원은 다 구했죠. 2분의 어떻게 된다고요? 3, 3은 9K제곱이죠. 이게 중간 반원. 가장 작은 반원은 2분의 2K의 제곱이니까 4K제곱이 되겠죠. 중간 반원과 작은 반원을 더한 것을 전체 반원에서 뺀 거,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하면요. 2분의 9하고 4 더한 게 13이라고 그랬죠. 13을 빼줘야 돼요. 13을 빼주면 12가 되겠죠. K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것은 바로 6K제곱을 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넓이에서 어차피 K제곱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넓이 S는요. 바로 6배 곱하기 K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13분의 6이 되겠죠. 13분의 6. 이렇게. 자, 간단히 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3분의 66에 3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놈 찾아주시면 되네. 파이 붙여야죠, 물론. 예, 파이.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어디 있나요? 13분의 36, 5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직선 y는 kx-2k와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만나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해요. 자, 만난답니다. 만난대요. 자, 직선과 원이 만난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직선이 있고 원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과 만나려면요. 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하겠죠. 자, 이 두 경우는 모두 어떻게 됩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요 거리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르는 거리, 요 거리나 둘 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 거리를 갖다 D라고 했을 때 요 D가 원래 주어진 이 원의 반지름이 있죠.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다뤄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필요한 게 뭐예요? 원의 중심이 필요하죠.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그러니까 0,0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k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k는 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중심거리 d가 되는 거죠. 이 d가 반지름 r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이 d가 바로 반지름 r. 반지름 r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d 구하러 갑니다. d. d는 루트 개수 제곱합. 루트 개수 제곱합 어떻게 돼요? k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자, 요 놈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 요만큼 곱해줘야 되죠. 왜?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2k. 자, 요 놈은 작거나 같다. 루트 얼마보다? k제곱 플러스 1보다. 자, 어차피 절대값도 양수고 루트도 양수일 테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 간단히 하면 얘는 4k제곱 되겠죠? 네, 작거나 같고요. 요거는 지금 k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k제곱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3k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 3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3으로 나눠주면 k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k제곱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k의 범위 나옵니다.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서 음수를 보태야 되겠죠? 음수 쪽도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1이니까 요놈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플러스 3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런 범위를 취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봅시다, 문제. 자, 상수 K의 값의 범위는 K가 A 이상이고 B 이하다. 이때 B 빼기 A를 구하여라. 자, 요게 A란 뜻이고요. 요게 B란 뜻이죠. 그죠? 그랬을 때 뭘 구하여라? B 빼기 A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마 A의 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루트 3에다가 3분의 루트 3을 또 더하는 거죠. 3분의 얼마? 2 루트 3.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요 놈을 찾아주시면 되네요.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에 있네요. 7번의 정답 4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중심이 1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2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구해라. 이게 무슨 뜻인가 볼까요? 일단 원이 있는데요. 자, 이 원이 중심이 1,2랍니다. 중심이 1,2래요. 반지름은 루트 10짜리죠. 반지름은 루트 10짜리다. 자, 이런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루트 10은 3.땡땡땡이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x축이 3.땡땡땡이면 x는 1만큼 많이 있어야 되니까 뭐 요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y축이 x축은요. 이게 2만큼 가야 되니까 높이가 2만큼이니까 뭐 요 정도에서 정리가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1,2죠. 1,2다. 요런 뜻입니다. 그쵸? 자, 이런 원의 중심을 갖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이런 원입니다. 이거 지워버리도록 하죠. 자, 반지름 우리 알고 있으니까 좀 깨끗이 지우고. 자, 그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요. 요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개수를 구하래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요. 이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은요. x와 y 좌표가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호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x 혹은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지. 반지름이 서로 x축에 내린 수선과 y축에 내린 수선이 같아야 되니까. 그쵸? 그럼 무슨 말이냐? y는 x라는 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원점을 지나서 하나 그려지고요. y는 마이너스 x도 여기서부터 원점을 지나서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죠. 그죠? 자, 요 위에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심이 원 위에 있고 요 하얀 원 위에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이라는 것이 요 위에도 있어야 되고 원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교점입니다.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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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자, 그래서 몇 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원의 개수는 4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생님, 그러면 그 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요? 그 원들은요. 이 원의 중심을 교점으로 하는 건요. 여기서부터 이런 원이 하나가 생기겠죠. 이런 원이. 보입니까? 이런 원이 하나가 생기겠고요. 이 원은 어떻게 생길까요? 뭐 이런 원이 하나가 생기죠.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가 생기겠고요. 이쪽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3, 4분면에서도요. 여기서 원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 4분면에서도 하나가 생기죠. 여기서 원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원의 중심은요. 원 위에 존재하면서 바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존재한다는 거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의외로 쉬웠던 문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죠. 자, 두 집합 A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B는 다음과 같은 집합이랍니다. 자, 이 둘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 그다음에 B는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2 절대값 x와 또 하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 플러스 y. 이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순서상 x, y. 그죠? 이놈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걸 풀어버리면 되죠. 연립방정식 문제네요. 그죠? 자, 일단 좌변의 모습이 동일하니까 우변의 모습을 같게 놔줘야 되겠죠? 이
절대값 x는요. 절대값의 2배. 이 절대값 x 플러스 y랑 같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이놈을 간단히 해보면요. 이 사라지죠. 이 사라지고요. 절대값 x는 절대값 x 플러스 y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를 고정하면 되죠. 절대값 a는 절대값 b 꼴은 하나를 고정시켜서 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나눠줘야죠. x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x 이퀄 플러스일 때 x 플러스 y입니다. 그러면 이건 y가 0이죠. 0. 그래야 x 같아지잖아.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음수일 때예요. 음수일 때면 x가 뿅 넘어가서 마이너스 x가 플러스 x가 되니까 2x가 되죠. 2x는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가 될 때.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y가 0일 때랑 y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어느 식에다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좀 더 간편한 식이 요 놈이잖아. 그치? 그럼 y에다 0 집어넣어봐봐. y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0이니까 이거 사라져버려요. 마이너스 2 절대값 x는 0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x제곱은요. 사실은 요거 절대값 붙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러면 절대값 x가요.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x가 공통으로 빠져나오고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만족하는 절대값 x는 몇 또는 0 또는 절대값 x는 2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오른쪽 거 정리해볼까요? y가 마이너스 2x일 때는요. 맨 위에 거에 정리하면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얼마가 돼요? 4x제곱이 되죠? 이렇게 4x제곱.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이 절대값 x가 돼요. 자,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5x제곱인데요. 5 절대값 x의 제곱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절대값 x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절대값 x 빠져나오니까 만족하는 절대값 x의 값은 0하고요. 또 하나는 절대값 x가 얼마일까요? 개수분의 개수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이런 값들이 튀어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값들을 이제 찾아봅시다. 절대값 x가 0이면 0밖에 없고요. 절대값 x가 2면은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죠. 자, 오른쪽은요. 절대값 x가 0이면 x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5분의 2면요. 마이너스 5분의 2하고 플러스 5분의 2가 있는 거죠. 플러스 5분의 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x값만 다 찾으면 나머지 y값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0이라는 건 중복됐습니다. 하나만 땡그레미 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5분의 2. 이렇게 x가 5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5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보도록 하죠. 자, 상민이와 지은이는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0m인 그랬죠? 요 원의 반지름이 100m랍니다. 커다란 반원형 건물의 양쪽 끝 지점에서 A, B에서 각각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접선 방향으로 평행하게 동시에 출발했다. 상민이는 2m/초, 지은이는 4m/초. 지은이가 2배 빠르죠. 속도로 걸어갈 때 상민이와 지은이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출발한 지 t초 후이다. 이때 t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놈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바로 요게 수직이니까 좌표평면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요놈을 이렇게 Y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놈을 갖다가 X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X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각각을 좌표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민이는 2m/초고요. 지은이는 4m/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은이는 1초에 4m를 가거든요. 그러면은 t초 후에 거리만큼을 움직였다고 그러면 이 지은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은이는 바로 4t,0이 되겠죠. 요렇게. 그죠? 상민이는 높이가 200인 곳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상민이는요. 이거보다 속도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2t,고요. 높이는 얼마예요? 200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원의 중심의 좌표는 100이고요. 요 높이는 A 좌표는 20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다뤄줘야겠느냐? 상민이와 지은이가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 건 바로 이 두 지점을 상민이의 지점과 지은이의 지점을 연결을 했을 때 바로 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접할 때에
바로 t가 얼마겠느냐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요 노란 직선이 원에 접하게 될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접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바로 원의 반지름 100과 같아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바로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원으로부터 접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0,100이 돼 있죠. 0,100. 0,100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예요. 그러면 요 직선을 찾아내야 되죠. 자, 요 직선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y는 x의 증가량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2t에서 4t로 2t만큼 증가했죠. 2t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200에서 0으로 200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죠. 요게 기울기고 x,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일단 좀 간단히 해야 되겠죠. 2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 2도 사라집니다. 요 2도 사라져요. 그럼 100으로 바뀌죠. 그죠? 자, 그리고 4t일 때 0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 4t 집어넣으면 tt 사라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400인데 0 돼야 되잖아. 여기 플러스 400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 요 노란 직선의 관계식입니다. 자, 그럼 빨리 직선의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t배 해야 되겠네. t배 해서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100x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100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배 했으니까 플러스 ty가 되겠죠. ty. 자, 그 다음에 여긴 400t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t죠. 자, 요 놈이 0이란 뜻이 돼버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란 뜻이죠? 원의 반지름 100. 100이 되는 순간부터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다뤄보겠습니다. 루트, 개수 제곱합이죠? 100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 놈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이에요. 0이니까 이건 사라져버리고 100이니까 100t가 되죠. 100t에서 400t 빼면 마이너스 300t예요. 자, 요 놈의 절대값이 되겠죠. 바로 요 놈이 얼마가 된다? 바로 100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0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루트가 1로 날라오면요. 이거 지워지면서 루트가 뒤에 띡 붙겠죠. 100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100은 100배수는 지울 수가 있어요. 요거 100 사라지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공이 두 개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겠죠? 마이너스 3t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어차피 절대값 양수고 루트도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놈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마이너스 3t의 제곱은 9t 제곱 되겠고요. 이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놈은 바로 8t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 빵 빵 빵 빵. 이게 100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t제곱은 얼마냐? t제곱은 8일은 8, 8이 16, 8, 5, 40, 빵.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제 t값만 구하면 됩니다. 자, t는요. 자, 요 놈에다 루트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125라는 요 숫자가요. 5를 3번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 하나는 2 곱하기 5니까 5가 4개 있는 거죠. 루트 안에 5가 4개 있으면 밖으로 빠져나가서 5가 2개 되는 거니까 25가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25가 붙고 남는 것은 2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바로 25 루트 2초가 되면 바로 얼굴이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디 있습니까? 4번이네요. 그죠? 자,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원방, 바로 실력 쌓기 문제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도형의 이동 파트 새롭게 선생님과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